날 죽어라 괴롭히길래 강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한꺼풀 벗기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과 아무것도 아니어서 대응이 가능한 사람을 구분해내는 방법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회사 내에서 밀고 당기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내 정치 행위라고 규정을 했을 때 회사 내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미는 사람, 다른 하나는 밀리는 사람입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좁고 답답한 게 싫어서 그걸 타개하고 싶은 욕구는 어느 누구나 가지는 게 당연한데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해서라도 자기가 숨쉴 공간을 확보하려는 사람은 미는 사람이 됩니다. 밀리는 사람은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의사가 없어서 현재 자기 상황에 적응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는 사람에 의해 밀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밀리는 사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누군가 밀면 계속 밀리는 사람과 어느 선을 넘었으면 밀지 말라고 저항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계속 밀리는 사람은 선량하고 아량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만만한 호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미는 사람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적정 수준 밀다 멈추는 사람과 끝도 없이 계속 미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적당 수준 밀다 멈추는 사람인데요. 문제는 끝도 없이 계속 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류는 대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는 사람을 또 다른 관점에서 분류해 볼 수도 있는데요. 역공을 당했을 때 위축되는 사람이 있고 더 강한 반격으로 자신의 이익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는 사람을 공격의 지속성 여부와 반격 형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네 가지 사분면이 나옵니다. 가로축은 밀다 멈추는 사람과 끝까지 미는 사람, 세로축은 더 공격하는 사람, 위축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오른쪽 빨간 직사각형으로 분류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류들을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세로 직사각형의 유형처럼 누군가를 끝까지 멈추지 않고 괴롭히는 사람은 정신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쪽 윗사분면 끝까지 밀면서 역공시 더 센 반격을 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누군가를 밀어서 자신이 원하는 상태가 되면 이익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혹은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나 연민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더 센 역공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연민의식, 공감능력, 양심 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착취 가능한 리소스로 인식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과는 가급적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부터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었다면 눈치껏 관계에서 발을 빼는 것이 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여러 저술들을 보면 이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타인을 지배하려 들고 고마움을 못 느끼며 관계의 단절 시 자기 영향력이 닿는 극한의 범위까지 보복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대상은 계속 밀지만 반격 시 위축되는 부류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찌질이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날 지배하고 괴롭히며 도무지 그 그늘을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던 절대적 권력자들의 상당수가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찌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하는 상황이라 그가 절대 불변의 권력자인지 찌질인지 식별할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 중의 상당수가 찌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할 때 당하더라도 한 번은 들이대보고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간 보는 수준으로라도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찌질이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 미는 사람과 밀리는 사람의 역학관계를 보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미는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이익 때문에 밀리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일관된 패턴인데요.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력을 다해 반격을 하면 공격자는 충돌로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사소한 이익 추구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격 행위를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혹은 인사권은 없지만 나보다 직급이 살짝 높은 팀 내 누군가가 틈만 나면 날 깔아뭉개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거나 자기의 취약점이 공론화될 여지를 없애거나 괴롭히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공격당하는 사람이 김대리입니다. 김대리, 이번에도 황당한 보고서 써서 우리 다 불려가는 거 아니야? 하하하. 잘 하는 것까진 기대 안 해. 욕만 안 먹게 해줘. 라든지, 야, 이거 디자인이 완전 구리네. 김대리가 딱 떠오르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날 동네북으로 만듭니다. 그로 인해 난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회사를 관둬야 마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때 상대방은 날 괴롭혀 얻는 이익이 아주 사소합니다. 반면 나는 치명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생결단의 자세로 반격을 하면 상대방은 전면전을 벌여 피해를 보면서도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2차 대전 때 스위스가 히틀러에게 보여준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히틀러가 프랑스를 치기 위해 스위스 너희 땅으로 진행할 테니 길 좀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를 핑계로 스위스를 날로 먹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러자 스위스는 국민 총동원령을 내려 전 국민을 비상소집하고 땅굴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스위스로 들어오는 다리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스위스 국민 전체를 다 죽일 자신 있으면 한번 지나가 보라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전달합니다. 히틀러가 보니까 얻는 거에 비해서 잃는 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내내 히틀러는 스위스를 손도 못 댑니다. 적들에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거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덕분에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남을 수 있었던 거죠.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직급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인사권이 없는 직장 상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방어형 사내정치 행위의 가장 기본 기술입니다. 따로 잠깐 만나자고 해서 정중하되 명확하고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이러이러한 행위로 인해 나는 이러이러한 상태로 매우 힘들다. 따라서 그런 행위를 안 해주었으면 한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이때 감정에 휘말려 화를 내거나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어조로 논쟁이 진행되게 해선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었고 그건 네가 오해고 네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전선이 확대되면 메시지 전달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식의 나쁜 사람이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등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는 말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역시 전선이 확대됩니다. 논박의 여지 없이 명확한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번 아침 회의 때 당신의 이러이러한 멘트는 내게 큰 상처가 되었으니 앞으로 그런 멘트는 하지 말아달라 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친구인 경우 처음부터 강하게 하셔도 되고 직급이 높은 상사의 경우 처음엔 예의 바르게 낮은 강도로 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 더 강하게 다시 전달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너가 오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형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희정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그 다음 멘트를 날립니다. 이제 2판 4판으로 넘어간다. 나는 미친 개가 될 테고 너는 앞으로 나한테 물릴 수도 있다. 네가 공격을 멈추면 난 널 물릴 일은 없다. 난 평화를 사랑한다. 라고 전달합니다. 시정이 안 되면 역공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 들어갔는데 부장님이 다 모였어? 빠질 사람 없지? 그런데 김 과장이 네, 김대리 왔으면 다 왔죠. 항상 늦잖아요. 라고 합니다. 그럴 때 멋쩍게 웃기만 하면 계속 호구가 됩니다. 눈으로 레이저를 한번 쏘아주던가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미친 개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장님, 방금 개 짖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장님이 눈을 크게 뜨고, 뭐라고? 그러시겠죠? 그러면, 아닙니다.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한번 강하게 응시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거 뭐 있구나 라고 말이죠. 내가 죽을 판인데 회사 분위기 이런 거, 부장님의 야단 이런 거 신경 쓸 상황이 아닙니다. 밀면 밀릴 때 계속 미는 이유는 저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계속 밀리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주저함의 장벽을 넘지 못해 계속 밀리는 사람이 됩니다. 미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 밀어서 상대방을 호구로 만들고 계속 부당한 패닉을 가져갑니다. 최초의 그 사소한 주저함을 깨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정말 이상한 아이들이 널 괴롭히면 차분하고 정확하게 화를 내지 말고 너의 의사를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런 작은 장벽을 넘는 행동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다 TV의 장프로였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엔 찌질이의 다른 유형들, 절대값의 위치에 있는 상사나 고객사에 역공을 해서 상황을 극복했던 저나 제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